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 진짜 많이 좋아져요.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3대장 성분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나비크리. 안녕하세요 귤님들, 셀프케어 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뜨거운 햇살과 자외선이 내리쬐는 여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름이 오면 또 우리 색소 침착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피부에 이 얼룩덜룩하게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3대장이 바로 열, 미세 스크래치, 트러블, 이 3가지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3가지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랑 스킨케어 루틴을 조금만 바꿔도 이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 한 20회를 받을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아침, 그리고 야외, 저녁에 어떻게 스킨케어 루틴을 하면 좋을지 보여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보면서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3대장 중에 첫 번째, 열에 의한 색소 침착인데 헤어드라이기. 우리 머리 말릴 때 뜨거운 바람 얼굴에다가 직접적으로 바로 닿잖아요. 고온 사우나나 찜질 가서 엄청나게 피부에 열감을 바로 직접 쬐시는 분들, 우리 세안할 때,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환경에서 우리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눈앞에까지 대고 계속 보잖아요. 그 스마트폰의 불빛에 의해서도 피부는 되게 피로해지고요. 이 햇빛에 노출을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피부에 진정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게 얼굴에 열이 쌓였을 때 즉시 그 열감을 배출시켜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마스크 착용하면서 격렬한 운동하시는 분들, 과격한 운동을 하고 열을 받고 땀을 흘리게 되면 밀폐되어 있는 마스크 안으로 이 습도가 생기면서 축축해지죠. 그리고 이 열이 방출이 안 돼서 열이 쌓이죠. 이러면 완전 트러블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3대장 미세 스크래치예요. 먼저 첫 번째는 손으로 얼굴 자주 만지고 세안할 때 막 빡빡 문지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수건으로 닦을 때 빡빡 문지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잦은 필링이나 스크럽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또 괄사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윤활제 없이, 예를 들면 크림이나 오일을 넉넉하게 바르지 않고 그냥 피부에다 냅다 문지르는 거, 이것도 너무 좋지 않습니다. 베개나 이불 같은 데 막 비비는 거, 잘 때 여드름 막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거 있죠. 만지고 막 짜고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뜯는 버릇, 색소 침착을 고착화시키는 정말 최악의 버릇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앞머리가 있거나 이 옆머리가 좀 기신 분들은 이 피부 볼 쪽으로 머리카락이 계속 이렇게 간지럽다는 느낌으로 닿는데 이것도 피부에 미세 스크래치를 일으키는 안 좋은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장기적으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마스크에 의한 미세한 지속적인 마찰에 의해서 얼굴에 미세 스크래치가 생겨요. 자, 이제 마지막 색소 침착의 3대장 트러블입니다. 최악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트러블 하나 올라오면 만지고 짜고 비비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이 습관이 가장 피부의 색소 침착을 오랫동안 남게 하는 안 좋은 습관이에요. 요 습관 절대 금지. 네, 여러분들 이 3가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킨케어 루틴 저랑 같이 하기에 앞서서 피부가 색소 침착이 되는 이 원리,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과정을 알아야지만 이게 스킨케어 루틴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간단하게 4단계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열, 미세 스크래치, 트러블로 인한 피부, 표피의 손상. 표피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복구를 하려고 이 면역 세포들이 막 활발해져요. 그러면서 멜라닌 색소들을 생성을 해요. 멜라닌 세포가 사실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애들인데 이게 과다하게 올라오고 미세하게 계속 이 자극이 얼굴에 들어오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손상이 가면서 피부는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또 복구하려고 멜라닌을 생성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 표피 아래에 멜라닌 색소가 거의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이 색소 침착이 오랫동안 남으면서 얼굴이 막 지저분해 보이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4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이 뭐냐, 추천 성분들을 좀 알려드리면, 열에 의한 피부 손상에 의해서는 즉각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빠르게 좀 진정시켜주는 성분들이 필요해요. 다양한 성분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판테놀 성분, 그리고 알로에 성분, 히아루론산,
요 세 가지가 좀 즉각적으로 피부에 수분 공급도 해주면서 좀 열감을 낮춰주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데 도와주는 피부 장벽과 보습에 효과적인 성분, 바로 EGF, 세라마이드, 마데카 소사이드. 마데카 소사이드 같은 경우는 그 센텔라티카 그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애들로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열이나 뭐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피부는 활성산소를 배출하거든요. 이 활성산소는 피부에도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몸에도 좋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를 하면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3대장 성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나비트리,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C, 그리고 트리넥삼산.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인데 이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피부의 항산화와 멜라닌 색소를 좀 억제시켜주는, 우리 색소 침착을 억제시켜주는데 좋은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꾸준하게 발라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자외선 차단. 자외선 차단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외부에 있는 자외선을 막아도 주지만 피부 속에서 이제 멜라닌이 올라와서 손상이 막 이제 복구가 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그만큼 더 회복이 느리거든요. 그러면서 색소 침착이 더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필수로 잘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나 아니면 티타늄 디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깔려있는 애들이 제가 요즘 요 흔적 케어에 잘 쓰고 있는 제품들로만 선별을 해서 깔아놓은 애들인데, 아침 스킨케어 루틴, 그리고 외부에 있을 때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이 세 가지를 저랑 같이 보면서 따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할 건데 죄송합니다. 사과부터 할게요. 제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이러고 누웠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지만 나이트 스킨케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들어갈게요. 제일 먼저 달바의 멀티케어 스프레이 세럼을 얼굴에 뿌려줄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전 버전에서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8%가 있는 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라든지 콜라겐 수라든지 보습 오일들이 8%씩 더 증량이 돼서 들어간 신제품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흔적 케어에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수분 충전, 보습이잖아요. 히아루론산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히아루론산 1% 극저분자 요 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재료 상점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저분자일수록 훨씬 가볍거든요. 이제 물 같은 제형이에요. 근데 이제 중분자, 고분자로 올라갈수록 약간 끈적거리고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약간 수분 토너처럼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수분감을 많이 충전시키는 느낌으로 얼굴에다가 듬뿍듬뿍 이렇게 발라줍니다. 수분 충전 끝나고 나면은 목에 목주름 크림을 바르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롤러가 함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훨씬 바르기에도 쉽고 림프 마사지도 하면서 바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저분자 콜라겐이랑 레티날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미세한 탄력이라든지 미세한 잔주름 이런 데에도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듬뿍듬뿍 잘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 라인 따라서 잘 많이 발라줘요. 우리 목 쪽 림프절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쪽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쓱쓱쓱 문질러서 잘 발라줍니다. 목이랑 어깨, 약간 윗가슴 라인까지 잘 이렇게 발라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흔적 케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색소 침착 억제 3대장 성분 나비트리라고 했잖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트리넥삼산, 그리고 비타민C 요 세 가지 성분이 고함량으로 들어간 앰플들을 동시에 발라서 뷰티 디바이스로 좀 흡수를 시켜줄 거예요. 제일 먼저 요 폴라초이스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무려 20% 들어가 있는 요 앰플을 얼굴에다가 발라줍니다. 아무래도 고함량일 때는 좀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바르시지 마시고요. 서서히 증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 위에다가 트리넥삼산 10% 앰플을 같이 섞어서 발라줍니다. 여러분, 두 가지 성분을 함께 병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일어나냐? 두 성분은 미백 작용의 경로가 다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멜라닌 이동을 차단을 하고요. 트리넥삼산 같은 경우는 염증성 색소 침착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은 훨씬 더 색소 침착 억제 효과가 강화가 되고, 그리고 둘 다 5% 이상의 고농도로 함께 사용을 했을 시에는 염증 후 색소 침착, 그리고 기미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다.
효과다라고 확인된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고농도 앰플을 섞어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또 비타민 C를 발라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트리넥삼산 그리고 그 위에 비타민 C를 돋보였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3단계 멜라닌 케어가 가능한데 먼저 트리넥삼산으로 이 멜라닌의 생성을 좀 억제를 시켜주고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이 멜라닌의 이동 경로를 차단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비타민 C가 이 피부 위에 산화를 억제시켜주고 이미 형성된 멜라닌을 탈색해서 하얗게 해주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요 세 개를 함께 바른 다음에 표피에만 흡수되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초음파 디바이스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 LDM 초음파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 또 수분 공급에도 탁월하고 피부 진정에도 좋기 때문에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 뷰티 디바이스 사용할 때는 꼭 수분계를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로만 간단하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광대 부위, 코 옆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감한 피부거나 이렇게 앰플 초보자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고농도를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올려가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 위에다가 바로 모델링 마스크를 얹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린제리 모델링 마스크 팩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각각 다른 제품인데 사실 어떤 걸 써도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이렇게 파우치를 개봉하면은 안에 물 조절 스파츌라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마스크 통에다가 내용물을 다 넣은 다음에 물 조절도 눈대중으로 합니다. 적당히 피부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의 찰기가 느껴지는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휘저어 주시고 특히 셀프로 모델링 마스크 할 때는 조금 더 꾸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에서 안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의 넓은 면적부터 크게 올려주시고요. 양볼, 턱, 이마, 코 부분이랑 저는 입을 다 가려요. 입술도 수분을 보충해줘야 되니까요. 이제 가생이 자리 있죠. 그런 데는 조금 더 두껍게 남은 부분들 더 올려가지고 떼어낼 때 쉽게 떼어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바닥까지 싹싹싹 긁어가지고 다 올려주시고 나서 모델링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닦으셔야 돼요. 마르기 전에 여러분 휴지 하나 떼서 스파츌라랑 통을 닦거나 아니면 아예 다 말라진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떼어내서 휴지통에 버리셔야 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떼어낼게요. 이렇게 가생이부터 살살살 떼어내서 아래에서 위로 떼어냅니다, 여러분. 약간 촉촉한 느낌이 들 때 떼어내는 게 베스트이고요. 가볍게 물세안 한번 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간단하게 스킨케어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발랐던 달바 스프레이 세럼 찹찹찹 뿌려서 흡수시켜주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 유세린 앰플 발라줄 건데 이것도 히아루론산이 함유되어 있는 고농도 앰플인데 이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보습력이나 수분 이런 거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 저녁에 이거 바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되게 피부가 부들부들해요. 그래서 요 앰플 하나 충분히 발라서 흡수시켜주고 나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입술에도 이렇게 발라주고요. 국소적으로 여드름 트러블 날 것 같은 부위랑 입이 나서 흔적이 남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두 개의 연고를 바르는데 일단 제일 먼저 EGF 세살 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대웅제약에서 나온 거고 약국에서 구입하거든요. 우리 여드름이나 트러블 올라오고 나서 짜고 난 부위에다가 국소적으로 이렇게 바르면은 굉장히 빠르게 재생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EGF 성분 자체가 손상된 피부 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시키고 증식시키는 재생을 유도하는 그런 상피세포 성장 인자예요. 그래서 보통 EGF 같은 경우는 뭐 레이저나 필링, 뭐 MTS 같은 시술 후에 피부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킬 때 많이 쓰는 그런 성분이죠. 그리고 이제 올라올 여드름 트러블 있죠. 그런 데는 요 일본에서 구입한 페어 아크네 연고를 바릅니다. 페어 아크네 크림 같은 경우는 여드름 균에 좀 효과적인데 모공 속의 염증을 좀 진정시키고 억제해서 붉은 여드름들을 좀 미연에 좀 방지해주고 가려앉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요렇게 발라두고 저는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흔적 케어에 효과적인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했고요. 네. 흔적, 피부 색소 침착 고민이시라면 이런 루틴으로 한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의 모닝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클렌징 젤 아침에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대형 클렌징 젤을 에스테틱에서 쓰는 건데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 펌핑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사실 밤사이에 얼굴에 묻은 수용성 노폐물 제거에는 클렌징 젤이 딱 좋아요. 이제 피부에 수분을 뺏지 않으면서 이제 저녁에 잠자면서 묻었던 땀, 노폐물, 그리고 적당량의 유분기 정도만 좀 개운하게 씻어내는 느낌이랄까요. 이렇게 좀 서글서글한 거품으로 부드럽게 얼굴 전체에 러빙을 하면서 턱선 같은 데는 마사지도 해주고 헤어라인이나 이렇게 목선 위주로 귀나 이런 데도 좀 문질러서 같이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미온수로 꼼꼼히 헹궈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프리미엄 일회용 해면인데 수건용이 아니라 해면용이라서 사실 좀 작긴 해요. 수건으로 쓰기에는. 근데 저는 아침에 얼굴 물기를 가볍게 제거하기에 좋더라고요. 이렇게 문지르지 않고 누르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서 물기를 좀 닦아주고 손도 야무지게 이렇게 닦아줍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거의 물티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화장실 청소하거나 아니면 화장대 닦거나 메이크업들 닦아내고 버리기에 좋아요. 다음은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수분 미스트를 바로 뿌리는데 거의 다 써가지고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토너를 한 번 더 발랐습니다.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는 콧물 제형이고요. 우리 귤님들은 미스트를 뿌리거나 토너를 바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히알루론산과 판테놀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는 앰플을 발라줍니다. 이건 저의 애정템인데요. 가격 착하고 수분감 좋고 용량이 커서 듬뿍듬뿍 쓰기 좋아요. 올영 세일할 때 노려서 사면 좋습니다. 이렇게 찹찹찹찹 두드려서 충분히 다 흡수시켜주고 나서 크림을 발라줄게요. 영국산 덱스판테놀 성분이 10%나 들어있는 크림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꾸덕하고 약간 반투명한 제형감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분감이 많거나 무겁지 않아요. 이렇게 얼굴에 펴발라서 저는 바를 때 이렇게 입술에도 바릅니다. 이렇게 얼굴에 흡수시키고 나면은 쏙 스며들고 무거움 없이 적당한 보습감만 남아있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 흔적 케어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는 자외선 차단제죠. 요즘에 화장 전에 굉장히 잘 바르는 게 요 선세럼인데 유기자차고 가볍지만 굉장히 강력한 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UV 차단 아주 확실하게 되죠? 이 제품은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페룰릭 애시드, 나이아신 아마이드까지 항산화 케어와 자외선 차단이 같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꿀팁. 이렇게 실리콘 퍼프로 바르면 이 손에 흡수되는 거 없이 얼굴과 목에 전체 다 고르게 펴바를 수 있어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 이후부터 화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저의 모닝 스킨케어 루틴 끝! 저는 지금 카페에 와 있어요. 이제 보통 야외나 이렇게 외부 생활할 때 스킨케어 루틴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들 별게 없습니다. 야외에 나왔을 때는 요 세 가지만 꼭 해주시면 돼요. 여름에는 열이 많이 오잖아요. 어딜 가든 덥고 열이 많고 자외선도 많고 그럴 때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뿌리는 미스트는 요 미스트하고 요거. 수분 함유량이 많은 미스트를 좀 즉각적으로 자주 뿌려주셔야 얼굴의 열도 순간적으로 내려가면서 피부가 촉촉해지잖아요. 피부가 촉촉해져야 열감이 얼굴에 덜 머무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훨씬 얼굴에 열이 빨리 달아올라요. 그래서 항상 피부는 항시 촉촉하게. 이게 조금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해서 자주 쓰고 상쾌한 향도 나고 되게 시원해요. 적당한 보습력도 있으면서 수분력이 많은 그런 미스트라서 잘 뿌리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항시 이렇게 미스트를 즉각 뿌려서 열을 낮춰주고 촉촉하게 해야 된다. 흔적 케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외부에서 활동할 때 정말 좀 액티비티하고 야외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확실히 열을 바로 직접적으로 얼굴에 닿기 때문에 달아올라 있잖아요. 바로 그 즉시 열을 진화시켜주는 거, 불을 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그 스킨패드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몇 장씩만 무조건 챙겨서 들고 다니고 저는 이제 본품을 들고 왔지만 그런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얼굴에 열이 올랐을 때 바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 바로 그냥 양볼에만 1분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얹은 다음에 진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붙이고 있다가 열이 좀 가라앉았다? 그러면 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자외선 차단제 덧바르는 거. 이제 외부에 있을 때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스틱 아니면 이런 선쿠션? 이런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쿠션 같은 거 그런 애들로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고 얼굴에 먼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게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스킨패드 꼭 몇 장씩 들고 다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얼굴에 열감 내리고 나서 살짝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그러고 나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닦고 나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이런 선쿠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덧발라주시면 돼요. 요즘에 자주 잘 바르고 있는 프리메라 이거 발라볼게요. 덜어가지고 이거는 무기자차 성분이라 아마 진회색으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회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자외선 차단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밑에 아주 강력하게 자외선 차단제들을 여러 겹 덧발라서 그런지 뭔가 다이나믹하게 싹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찍어서 약간 진회색으로 살짝 달라진 거 보이시죠? 무기자차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야외에 있을 때 스킨케어 루틴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루틴까지 한번 보면서 다 같이 하셨죠? 집에 있는 화장품들 다 꺼내서 이렇게 한번 한 달만 해보셔도 얼굴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색소 침착이 잘 올라오지 않는 그런 피부로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색소 침착 흔적 케어의 핵심 관리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피부의 피부 장벽 그리고 멜라닌 관리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스킨케어 루틴에 플러스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거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효과 보신 분들은 이 영상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에 마구 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올바른 셀프케어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셀프케어 결이었습니다. 안녕.